스모커, 한 명은 헤비 알콜러.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담배는 사실은 교과서에 보면은 알코올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치과에서는 흡연 챕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얼굴, 작은 머리, 낮은 코, 특유의 그 알코올 신드롬의 아기가 태어나면서 한 번 녹은 골소실은 다시 좋아지지가 않아요. 어머님들이 한 잔씩 마시다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는 오랜 세월 사그라들지 않는 이슈. 피냐 담배냐? 뭐가 더 나쁘냐? 자, 우리가 모두 다 미혼이에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어. 한 명은 헤비 스모커, 한 명은 헤비 알콜러.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혼이라고 돌아가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라면은 우리 아빠가 술 마셔서 힘들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집안에 와서 부시고 던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헤비 스모커를 고를 것 같아요. 술은 제가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교화를 시킬 수도 있고 담배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네. 느낌. 공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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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만약에 승은쌤 정도로 생각하면 차라리 술 마시는 사람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전제가 헤비가 붙었잖아요. 헤비 알콜러와는 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헤비 알콜러를 택할 것 같은데요. 같이 이제 뭔가를 막 맛집을 가서 먹어요. 그래서 난 너무 지금 행복해 있어. 근데 나 잠깐만 담배 피러 갔다 올게. 그런 이제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끊긴다는 거. 끊기고 그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헤비 스모커들은 막 그때 안 피면 막 짜증 올라오고 막 예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술과 담배가 어떻게 안 좋은지 정신과 교과서에 보면은 알코올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담배라는 챕터는 없거든요. 알코올은 정말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이건 정신과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인 부모들의 자녀에서 똑같이 알코올 의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4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알코올 문제와 연관된 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거나 이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화를 내거나 뭘 유리잔을 집어 던지거나 하는 모습을 봐도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담배는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아까 정신과에서는 알코올 음주 챕터가 따로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치과에서는 흡연 챕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흡연은 예방치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흡연이라는 챕터를 심도 있게 배우거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싸고 있는 치아 주위 조직을 치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잇몸의 부착이 소실되고 그다음에 치조골이 소실이 되면 이제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 번 녹은 골소실은 다시 좋아지지가 않아요. 거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주염이 흡연으로 생기는 경우는 모든 치아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가 너무 흔들려요 해서 저희가 전체 사진을 찍어보면 다른 쪽도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만 몇 개를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앞니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대, 30대인데 할아버지처럼 이제 뭐 전학 임플란트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게 임플란트조차 못할 수도 있는 임플란트조차 못할 정도로 골소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헤비 스모커 분들은 기본적으로 40대는 거의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꽤나 몰랐다. 있지. 정말.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데 인땡땡 뭐 이땡땡 뭐 트탄 뭐 이런 거 먹으면 그러면 저 다시 치주 좋아지나요? 뭐 뼈 좋아지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잇몸 영양제예요. 그래서 그걸로 더 나아지진 않아요. 앞으로 그냥 관리하시는 차원이지. 뭐 담배도 몸에 안 좋은 거 의사 선생님들 다 알지만 사실 흡연하는 의사 선생님 되게 많은데 치과 의사는 흡연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정말 싫어하는구나. 왜냐면 내 이가 다 빠진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진짜. 안과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안과는 미세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흡연 결국 이제 니코틴이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그 망막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혈류가 좋지 않거나 하면 시력 예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녹내장은 결국 망막 신경 섬유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신경 다발이 얇아지는 속도가 헤비 스모커인 경우에는 조금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산부인과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흡연을 했을 때는 구순구계열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입 여기가 갈라진 채 형성이 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 출산할 때 태반이 안 빠지는 유착 상태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태반이 떨어지려고 하다가 엄청난 출혈, 산후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요. 반면에 술은 중추신경계 쪽으로 발달 저해나 기형을 일으켜서 작은 얼굴, 작은 머리, 낮은 코, 눈도 작고 특유의 그 알코올 신드롬의 아기가 태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뇌 신경계 발달도 저하가 된 채 태어나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학교생활 이런 거에 좀 지장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끝이 없는 거죠. 그 아기가 계속 뇌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긴 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끊지 못하고 둘 다 굉장히 중독된 상태로 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알코올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술이 조금씩 매일매일 드시는 분도 있고 진짜 어쩌다 먹는데 진짜 완전히 갈 때까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나쁠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한데 치과적인 관점에서는 폭음일 것 같아요. 폭음이죠. 왜냐하면 폭음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양치를 한다? 저희 이렇게 없죠. 상상해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잠들 것 같은데 약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강위생이 좋을 수가 없겠고 구토나 그런 걸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면서 치아 이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폭음이 훨씬 이제 치과적 관점에서는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이 내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금단도 만들고 근데 어쩌다가 폭음을 하는 거는 그런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게 중독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쁘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다 이제 자고 나서 이제 정말 어머님들이 한 공감돼. 잔씩 마시다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존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도 또 이 수술 정작 안과 의사들은 안 한다더라. 라섹, 스마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안과 의사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라섹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라섹을 했는데 거기서 깽걸 너무 아파요. 막 양파를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진짜 나 이러다 진짜 운전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화병증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눈이 다시 나빠지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진짜 빨리 해야겠다. 진짜 빨리 상담 받아야겠다. 연락을 주세요. 아니 저 진짜